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아르고 심리를 운영하는 심리학자 베이쌤입니다. 요즘 MBTI 관심 많으시죠? 여러분 MBTI 왜 궁금하세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의 타고난 성격이 어떤 건지 궁금해서 MBTI를 찾아보곤 합니다. 이 MBTI를 실시하는 목표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타고난 성격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제 채널에 MBTI 관련한 영상을 올리면 대부분 댓글이 이해받는 것 같아서 너무 감동이에요. 이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나는 원래 어떻게, 그리고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MBTI를 주로 찾아보시게 될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타인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MBTI를 찾아봅니다. 내 성격을 알려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덜 꼼꼼해.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들이랑 이야기하고 노는 걸 좋아해.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우리의 성격을 인식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내가 저 사람과 왜 다른 생각을 하는지, 저 사람은 왜 나랑 다른지 이 부분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바로 적용입니다. 내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타인, 내가 친한 사람들 혹은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 이 아이들이 원래 기질적으로 나와 다르고, 그리고 나랑 이런 부분에서 다르기 때문에 저 친구가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타인과 나의 다름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래서 MBTI는 이런 성격의 역동성, 그리고 그 차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MBTI의 기본을 한번 알려드리려고 해요. MBTI의 선호 경향을 알기 전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MBTI를 공부하실 때 주의해야 되는 거 하나, 과몰입 금지. MBTI는 여러 가지 성격 지표 중 하나예요. 그래서 나를 평가할 수 있는 한 가지, 수많은 심리적인 지표 중 한 가지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참고하는 걸로 이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대적인 지표로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못 변해!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성격이 가장 좋다, 어떤 성격은 나쁘다, 이런 건 없어요. 성격은 서로 다른 거기 때문에 그냥 다른 거예요. 이 중에서 더 좋은 성격, 더 나쁜 성격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냥 나를 잘 이해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MBTI는 총 4개의 선호 경향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요, 에너지 방향과 주의 집중이에요. 그래서 외향형, 그리고 내향형으로 나뉩니다. 두 번째는 인식 기능으로 감각형, 그리고 직관형으로 나뉩니다. 세 번째는 판단 기능형으로 사고형, 감정형으로 나뉘고요. 네 번째는 외부 세계에 대처하는 생활 양식의 차이로 판단형, 인식형으로 나뉩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보죠. 먼저 에너지 방향과 주의 집중, 외향형, 내향형으로 나뉘는 MBTI의 세부 유형이에요. 그 중에 외향형의 경우에는 에너지 방향이 바깥으로 향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활동을 하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많은 활동들을 하면서 에너지를 받는 유형이에요. 그렇다 보니 더 활동적이고 개방적이고 매력적인 게 포인트입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그리고 자기도 그런 자리를 좋아하다 보니 사회적인 맥락을 굉장히 잘 읽어요. 이 상황에서는 이런 말과 행동이 더 잘 어울리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매우 높습니다. 내향형은 반대로 혼자 있는 시간을 굉장히 즐기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혼자 사색하고 고민하고 이런 시간에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렇다 보니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유형이에요. 이 외향형과 내향형은 학습을 하는 방식도 굉장히 다릅니다. 외향형은 자기가 경험을 하면서 배우는 걸 좋아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조립을 할 때 사용법을 먼저 읽고 조립을 하는 사람이 있고, 조립을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사람이 있죠. 외향형은 바로 후자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유형이에요. 내향형은 반대예요. 이해를 하고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자전거를 탄다고 치면요, 외향형은 일단 데리고 나가요. 그래서 자전거 태웁니다. 뒤에 잡아줘요. 타봐
라고 하면서 배우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런데 내향형은 자전거 타는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그리고 네가 자전거를 타게 되면 말이야, 땅에 한 발을 딛고 페달에 발을 하나 올려. 그리고 페달을 확 밟으면서 앞으로 나아갈 때 발을 페달로 옮기고 가는 거야. 내가 뒤에서 꼭 잡고 있을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요. 그 설명을 듣는 사람이 나 이제 이해했어.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할 때 이제 경험으로 넘어가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자기 표현도 다릅니다. 외향형의 경우에는 말을 잘해요. 글보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자기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향형은 신중하다고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말보다는 글로 자기 표현을 훨씬 잘합니다. 두 번째 지표는 인식 기능입니다. 감각형과 직관형이 있죠. 감각형은 오감에 의존해서 실제의 경험을 중시하고 지금, 현재에 초점을 맞추고 정확하고 철저하게 일을 처리하는 유형입니다. 직관형은 육감 아니면 영감 이런 것에 의존해서 미래지향적이고 가능성, 의미를 추구하는 유형입니다. 일을 할 때는 좀 신속하고 비약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편이에요. 감각형이랑 직관형의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입니다. 감각형은 사실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정보를 취하거나 전할 때 정확성 그리고 사실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그림이나 혹은 방향, 비전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좀 잘 못 봐요. 하지만 굉장히 꼼꼼하고 관찰 능력이 뛰어납니다. 반대로 직관형은 비유적이고 암시적인 묘사를 잘하고 큰 그림을 잘 봐요. 반대로 규칙을 지키거나 꼼꼼한 부분은 조금 부족할 수 있죠. 세 번째는 판단 기능입니다. 사고형과 감정형으로 나뉘어요. 사고형은 진실이랑 사실에 주 관심을 갖고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성향을 가집니다. 어떤 것을 판단할 때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는 유형이에요. 감정형은 반대로 사람이랑 관계에 주 관심사를 갖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것을 판단할 때 거기서 제시되는 진실이나 사실, 현상만을 보는 게 아니고 그것을 어우르고 있는 사람 간의 관계나 이런 감정들도 같이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하는 유형입니다. 사고형은 다른 사람과 함께 과제를 할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나 뭐 이런 그 사람의 감정이나 이런 것보다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일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가. 하지만 감정형은 일보다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과 어떻게 하면 잘 흘러갈 수 있는가.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다 보니 대화를 하는 방식에도 좀 차이가 있는데요. 갈등이 생겼을 때 사고형은 상대나 자신의 행동에 대해 옳고 그름이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감정형은 옳고 그름보다는 나 혹은 상대에게 이 얘기가 어떻게 전달될 것인가, 어떻게 이해될 수 있나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상처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고형은 논평이나 논리적인 일을 할 때 빛을 발하고 감정형은 타인과 협력하는 일을 할 때 빛을 발합니다. 네 번째는 행동 및 생활 양식이에요. 판단형, 인식형이 있죠. 판단형은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으면서 기한을 엄수하고 철저하게 사전 계획을 하고 체계적으로 일을 하는 유형입니다. 인식형은 목적이랑 방향은 변화 가능해. 융통성 있게 생각해야지. 그리고 혹시나 상황이 변하게 되면 적응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여행을 상상하면 딱 이해가 되는데요. 판단형은 여행을 할 때 엑셀을 딱 켜가지고 여행 첫날부터 어디에 어떻게 갈지 무엇을 할지 짜자자자작 적는 그런 유형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인식형은 최소한만 준비하죠. 해외여행이라면 항공권과 호텔만 예약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어떠한 것들을 볼 수 있고 어떤 것들을 구경할 수 있는지 재미있으니까 구경은 해요. 그런데 그날 뭘 할지는 가서 결정합니다. 조금 더 뭐랄까요? 충동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즉흥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다 보니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반응은 서로 굉장히 다릅니다. 일단 계획을 좋아하는 판단형은요.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많이 받아요. 이게 심해지면 자포자기에 이릅니다. 반대로 인식형은요. 새로운 일이 발생했어요. 내가 계획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일이야. 그러면 이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빠르게 플랜 B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일에 대한 스트레스가 서로 굉장히 다르죠. 아이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이들은
내가 예상치 못한 일들을 자주 겪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는 경험들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반응이 굉장히 폭발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의 차이는 결국 예상치 못한 일의 발생에서 굉장히 눈에 띄게 두드러집니다.